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학경영과학과 김진섭입니다. 비전형 데이터 분석 여덟 번째 토픽 중에 두 번째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엘모, GPT, 버트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의 등장 배경은 머신러닝에서 적절한 웨이트 이니시에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게 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머신러닝에 있어서 로컬 옵티마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화 관련 문제들을 크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unsupervised 러닝을 통해서 어, 미리 이제 사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라벨드에 있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사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NLP에서의 프리트레이닝은 말씀드렸던 대로 언라벨드 라지 데이터 코퍼스가 이제 all over the world에 대해서 그 라벨드 셋을 찾기 어려워도 그거에 대해서 그 코퍼스와 언어적인 코퍼스와 다큐멘트 그 자체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싱글 인베딩에 대한 그 리미테이션 또한 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적용하였습니다. 월드웹이나 글로벌, 패스트 텍스트 등의 메소드들은 결국에 이제 워드 하나당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그 아웃풋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문장 내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의어 그리고 다이어 같은 등의 다른 쓰임새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 다른 쓰임새를 표현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인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은 다음 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한 키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모델인 엘모입니다. 엘모는 랭귀지 모델로부터 인베딩을 가져온다라는 뜻의 이제 역조고요. 엘모에서 추구하는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은 신텍스나 시멘틱스 등의 복합적인 특징들을 모두 내포할 수 있는 인베딩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링구스틱 컨텍스트에 따라서 같은 월드지만 서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쓰임새가 리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역시 제 그 목표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모는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포워드 랭귀지 모델은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이죠. 그 K 번째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프라이어 토큰스를 통해서 이제 K번째 토큰의 등장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랭귀지 모델이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포워드 랭귀지 모델이고요. 그리고 백워드 랭귀지 모델은 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포스테리어 토큰스를 통해서 K번째 토큰의 등장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엘모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여기 포워드 랭귀지 모델이 있고 백워드 랭귀지 모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프라이어 토큰수를 가지고 이제 K번째 프라이어 3개의 토큰수를 가지고 K는 4번째 네 번째 월드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랭귀지 모델, 즉 LSTM을 통한 랭귀지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백워드 역시 이제 같은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고요. 이때 엘모는 이제 이 히든 레이어들이 LSTM의 각각의 히든 레이어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인포메이티브 레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텍스 레벨, 그러니까 이제 구문 분석적인 그 레벨의 정보들이 로어 레벨에 있고, 그다음에 시멘틱, 그 컨텍스트 디펜던트 성질들이 하이어 레벨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엘모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유연하게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달리 해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모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죠.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이제 웨이트를 프리징하고 해당 랭귀지를 이제 센텐스를 넣었을 때 그 해당하는 그 워드의 각 레이어든 레이어블 히든들을
각 그 랭귀지 모델, 포워드, 백워드별로 컨카티네이트 시키고요. 그리고 이를 특정 가중치를 사용해서 선형 결합시킵니다. 네, 선형 결합시킨 거에다가 태스크별 이제 그 스케일 팩터를 곱해 주는 게 이제 엘모가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는 결국 이제 최종적인 임베딩이 되고요. 다운스트림을 위한 임베딩 벡터고요. 그리고 이 임베딩 벡터가 다운스트림 모델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엘모는 그 여기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제 프리징 하지만 이 스케일 관련한 그 요소들, 웨이트들을 이제 학습하도록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프리징함과 달리 여기 표시된 글로벌 스케일 팩터와 그리고 레이어 와이즈 스케일 팩터들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제 학습하면서 옵티마이징이 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GPT입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 of Language 모델의 약자고요. 엘모와의 공통 목표로는 언라빌드 그다음에 라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그리고 라벨드 다운스트림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시키자라는 공통 목표가 있고요. 엘모의 차이점은 엘모는 이제 바이 LM을 썼죠. 포워드, 백워드를 둘 다 사용하는 뭐 독립적이긴 하지만 포워드와 백워드 모델에서 리프레젠테이션 해주는 벡터들을 phân割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록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구성했고요. 디코더 블록이다 보니까 당연히 마스크드 어텐션을 사용하겠죠. 마스크드 어텐션이라 하면 포워드 LM onl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프라이어 토큰즈를 이용해 포워드 LM이니까 프라이어 토큰즈를 이용해 i번째 토큰, 그 다음 토큰의 등장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입니다. 다음은 GPT를 프리트레이닝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그 워드, 그 코퍼스에서의 그 센텐스 혹은 도큐멘트 등의 이제 토큰들이 필요하고요. 그 토큰들을 1차적으로 초기 임베딩을 로 바꿔주는 임베딩 매트릭스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준 다음 트랜스포머의 그 임베딩과 트랜스포머의 초기 이제 인풋과 변형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온 히든 벡터를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록을 이제 타고 넘어가면서 마지막 히든 벡터를 생성해 주고요. 마지막 히든 벡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그 해당 그 넥스트 토큰을 다음 번째 토큰을 맞추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GPT를 다운스트림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러닝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1C, 처음에 그 랭귀지 모델, 그 디코더에 에 대한 랭귀지 모델 학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러닝, 이제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 태스크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러닝 오브젝티브와 그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현재 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데이터셋을 달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C는 라벨드 데이터셋, 현재 슈퍼바이즈드 데이터셋이고, 그다음에 언라벨드 U는 프리트레이닝 시에 라벨이 없는 언라벨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그 람다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때의 오브젝티브를 이제 람다로 스케일 조정하여서 더하는 게 이제 다운스트림에 대한 최종적인 그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프리트레이닝 당시의 오브젝티브를 슈퍼바이즈 셋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장점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 성능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GPT는 특히나 태스크에 따라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인풋 스트럭처가 이제 특정 방식으로 요구가 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번째인 버트입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차용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구성했고요.
그 버트의 이제 최종적인 다운스트림 적용을 이제 위해서 버트가 개발된 것은 인코더 블럭을 여러 개 쌓은 버트 모델 위에 마지막 단에 가장 단순한 인풋 레이어만을 추가하여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버트의 풀튜닝 오브젝티브는 풀튜닝의 단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고 두 번째는 엑트 센텐스 프리딕션입니다. 마스크 랭귀지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엘모의 바이 LM과 이제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엘모의 바이 LM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그 학습이 되었었던 반면에 그 버트에서의 프리트레이닝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각각 서로의 이제 그 센텐스 안에서 각각의 토큰들이 서로가 인코딩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같은 바이에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트를 프리트레이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트에서 이제 먼저 인풋으로 들어갈 때 그 버트는 센텐스에 대해서 포커스 내 연속적인 단어들의 나열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인식하는 언어적으로 완벽한 문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트에서 말하는 센텐스는 언어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문장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문장보다 더 긴 나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버트에서 시퀀스는 버트에 들어가는 인풋 그 자체에 있는데요. 싱글 센텐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페어 오브 센텐스들이 들어가게 되거나 이제 그 방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버트는 이제 이 인풋이 버트로 들어가기 전에 인코딩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row sentences, 즉 싱글 시퀀스가 있고요. 이 시퀀스들이 인베딩을 먼저 이제 인베딩으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세그멘트 인베딩, 그 센텐스를 이제 서로 구별하는 A, B를 구별하는 인베딩이죠. 인베딩을 서로 센텐스별로 다르게 더해준 뒤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쳐서 마침내 버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에서 이제 여러 단계의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딩 레이어를 거쳐서 각각의 포지션에 대응하는 파이널 히든 벡터 이들이 결국 버트의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 위에서 이제 각각 이 NSP, CLS, 인풋의 시작이라고 알려주는 CLS 토큰의 포지션을 해당하는 파이널 히든 벡터인 C에서부터 NSP,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풋의 그 토큰 리프레젠테이션들을 통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그 오브젝티브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 하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특정 인풋 시퀀스 내 15%에 달하는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한 뒤에 이 마스크 토큰을 원래의 토큰이 뭐였는지 맞추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특정 K번째 토큰이 마스킹이 됐다고 했을 때 그 토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포워드나 백워드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히나 NSPA 같은 경우에는 이 NSP 태스크가 되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QA나 아니면 NLI 등의 두 문장 간 관계를 이해하는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있어서 굉장히 성능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버트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한 버트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버트가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과정, 다운스트림이죠. 이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논문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이 미스매치,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펜시가 발생하는 이유는 프리트레이닝 때 사용했던 이제 마스킹 토큰이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때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저자들은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말씀드렸듯이 15%의 확률로 마스킹 타겟으로 선택되는 I번째 토큰에 대해서 다시금
80% 확률로는 실제 마스킹을 하고 10%는 마스크가 아닌 다른 토큰으로 이제 치환을 하고 그다음 다른 또 나머지 10%는 기존의 실제 토큰을 그냥 유지함으로써 이 디스크repancy가 해결이라기보다는 가장 이제 이 디스크repancy가 가장 적게 나타난 비율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인 튜닝이 버트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는 버트의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아웃풋 레이어를 가장 뒷단에 한 레이어만 붙임으로써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태스크에 버트가 적용되어서 이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A랑 C의 관계, 이제 위아래의 관계로서는 아웃풋 포맷에 대해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버트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시퀀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축으로서는 이제 인풋 포맷이 서로 다른 관계인데요. 두 가지 센텐스, 인풋 시퀀스가 페어드 센텐시스를 인풋으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의 센텐스를 인풋으로 받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한국경영과 김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